음. 네, 안녕하세요. 세션, 여기서 하기도 하려나? 아, 네,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그거 네모인데. 어, 네,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학기 때 상태 공간 모형이라는 걸 할 건데요. 이제 상태 공간 모형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선택 과목을 들은 게 아니라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때 필요한 거니까 오늘은 뭐 복습 스터디를 해야 할 거예요, 아마. 네, 필수로 복습 스터디를 해야 할 테니까 그 필기 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선 목차는 원래는 여기다가 그 상미분 방정식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3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래 여기 예약을 지금 3시간 해놨어요, 실제로. 근데 모두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뺐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랑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좀 드실 만한 의문에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학술 OT 겸 뭐 하나 해서 4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좀 양이 100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70페이지 정도가 시계열인데 그중에 한 30페이지를 버릴 거라 음, 빨리빨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계열의 정의인데요. 시계열의 정의는 그냥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수열이고요. 여기서 이제 흔히 수열하면 xn을 쓰는데 이 n 자리에 t가 들어가고 t가 타임 인덱스고 타임 인덱스의 그 정의요. 뭐 타임 인덱스 모델 스페이스 뭐 이렇게 부를까요? 그 이제 타임 인덱스의 정의역은 이제 뭐 정수 전체 집합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시계열입니다. 그래서 뭐 x 마이너스 1 같은 그런 시계열도 있을 수 있어요. 0은 뭐 네, 뭐 0은 그냥 기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셔너리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가 뭐냐면 우선 시계열이 있는데 뭐 사실 아무 랜덤 베리어블들이나 이제 나열을 하면 그게 시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어떤 시계열들을 공부할 거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게 스테이셔너리의 성질을 가진 그런 시계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선 이게 스트릭틀리 스테이셔너리랑 아래는 뭐 위크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있는데 스트릭틀리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뭐 임의의 n에 대해서 이렇게 집합을 잡고 그리고 여기 레그 k를 레그라 하면 간격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레그 k를 줘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들의 이렇게 두 개의 조인트를 만들었을 때 두 개의 분포가 임의의 n과 임의의 k에 대해서 같으면 이제 스트릭틀리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데 뭔가 이해 해석하기도 복잡하고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조건들은 실제 상황에서 잘 만족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트릭틀리 스테이셔너리 대신에 위크 스테이셔너리인 상황을 자주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의의 그 XT라는 시계열이 있을 때 임의의 T에 대해서 평균이 뮤로 상수이고 또 분산도 뭐 여기는 이제 세컨드 모멘트가 이제 상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세컨드 모멘트의 그 평균 빼면 그게 그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분산과 평균이 상수이며 그리고 여기서 오토 그러니까 t랑 뭐 그러니까 시계열들 간의 상관관계가 이 간격 k에만 의존하면 얘를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 평균이 항상 뮤니까 뮤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스테이셔너리라고 하고 이런 저희가 대부분 다룰 시계열들이 이렇게 스테이셔너리한 시계열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과거랑 현재랑 어떤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량화할까를 네, 정량화하기 위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네,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지우고 이것만 보시면 이거 지금 여기에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베리언스 잠시 네. 이거 익스펙테이션 줄 필요 없겠네요. 네. 다시 여기 이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코베리언스 함수잖아요. 네, 코베리언스 함수인데 네, 그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그냥 코베리언스 함수를 여기선 이제 오토 베리언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하실 만한 게
네. 그래서 그 모든 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K만큼 떨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비리언스 같이 구해준 다음에 합한 걸 이제 오토 코비리언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궁금하실 만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럼 N-K개의 레그를 다 구해가지고 더했는데 왜 N으로 나누냐? 이거는 뒤에서 이제 여기 이 K에 0을 넣어보시면 얘 그냥 분산 다 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C0분의 CK로 이렇게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때 코릴레이션은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n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분산으로 나눠주는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그가 K인 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둘 다 ACF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계속 뒤에서 말할 ACF는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ACF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화이트 노이즈라는 걸 배울 건데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뭐냐? 그 이제 소음, 백색 소음이라고 뭐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음이라고 하면은 약간 우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풍기잖아요, 단어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뭔가 불규칙할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항상 모든 시간에 대해 이제 랜덤인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걸 모델링 하고 싶은 건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화이트 노이즈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은 뮤고 흔히 0이라고 씁니다. 평균은 뮤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으로 너 상수인 거니까 우선 스테이셔너리인 거고 거기다가 시간이 다르면 코베리언스가 0인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제 상관관계가 없이 그냥 시간별로 랜덤으로 나타나는 거. 뭐 1초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타나고 그 다음엔 상관없이 또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서 오늘 SSM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배울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늘 어떤 모델을 만들면 오차를 두잖아요. 회귀 분석에서도 오차를 두고 그럴 때 이제 오차로 저희는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할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여기 뮤라고 나와 있지만 뭐 얘를 그냥 WT 빼기 뮤라고 해도 얘도 화이트 노이즈니까 그냥 평균은 일관성을 잃지 않고 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음,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랜덤 워크를 말씀드릴 건데요. 화이트 노이즈가 각 시간별로 아무렇게나 어떤 값을 던져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랜덤 워크는 그럼 뭐냐면 우선 저희가 뭐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네, 여기서 이제 여기로 한 걸음 여기 이 위치가 제 여기 위치고 이 다음에 한 걸음 갈 거예요. 그럼 이제 화이트 노이즈는 전 위치에서 한 걸음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네, 랜덤 워크는 이 위치 전 위치에서 아무렇게나 한 칸씩 그 화이트 노이즈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모델을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전 상태에서 화이트 노이즈에서 나온 오차만큼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화이트 노이즈는 분산이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뭐 스테이셔너리는 아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예를 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뭔가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세력이 들어왔는데 빠졌잖아요.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뭔가 누가 봐도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로그를 씌워봐도 여전히 세력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로그라는 함수는 양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손실되지 않고 보존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트릭틀리하게 인크리징 하는 그러니까 단조 증가 함수니까요. 이제 정보를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씌워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로그를 씌워서 보면 뭐 당연히 여기서도 스테이셔너리 하자니까 여기서도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한번 네, 로그를 씌웠으니까 한번 빼보는 거예요. 한번 네, 이유는 없고 한번 빼보자고요. 이제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한번 빼봐요. 빼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한번 빼볼 건데 이렇게 빼면은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지금 생긴 게 삐죽삐죽 해가지고 랜덤인 거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차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 뭐 지금은 한 칸만 뺐지만 뭐 얘가 K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 레그 K 차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뭐 차분을 해서 스테이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는 이걸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가진 스테이셔너리 이런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그 뭐 시계열이 있고 뭐 이런 걸 어떠한 좀 매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공부를 할 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CF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ACF는 우리가 구할 때 시그마를 한 다음에 그 XT까지 뭐 이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걸 다 곱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N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면 이 N개에 대해서 모든 걸 고려한 다음에 N으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레그가 K면 평균적으로 얘네 그 자기 그 상관관계가 상관계수가 이 정도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펑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어, 특정 어떤 시점이 있고 이 시점이 이렇게 K가 차이 난다고 하면은 근데 이 얘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얘네가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변화할 때마다 어떠한 그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그 자기 공산성 생각해 보시면 어, 얘랑 얘랑 가는 이 과정에서 얘네랑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토 코릴레이션을 저희가 아까 ACF 계산할 때는 얘네도 계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레그 K일 때, 이 사이일 때, 이 순수한 얘네 간의 상관계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PACF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식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선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뭐 y를 x로 회귀한다는 건 네, 회귀 분석한다는 건 x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이제 네, 그러니까 다시 y 햇을 이제 x랑 y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y 햇을 구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라는 이 어떤 변수죠, 이거? 독립 변수라고 그러나? 독립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y 햇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y 빼기 y 햇은 잔차라고 하고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x라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T라는 이제 시계열이 있고 우리가 XT-K라는 게 있는데 가정 하나 먼저 설명할게요. 그 이 XT라는 시계열은 우선 정상이 스테이셔너리거든요. 이게 스테이셔너리를 말하는 건데 정상이 그럼 우리 그 스테이셔너리 시계열이었으면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코베리언스가 그 레그 K에만 의존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좀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XT랑 XT-K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이에 이제 XT-1부터 XT-K 플러스 1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럼 얘네로 각각을 회귀하면 얘네가 얘네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올 테니까 그럼 각각을 다시 빼버리면 잔차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러면 이 사이 값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또 두 개가 구해지고 그럼 얘네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XT를 이걸로 회귀를 한다는 건뭐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로 회귀를 한 다음에 이걸 빼요.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사이 값들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했으니까 XT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빼요. 그럼 나머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XT-K에서도 미래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관계는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빼요. 그 다음에 그럼 ZT라는 애랑 ZT-K가 구해졌으니까 네, 얘네들 간의 이제 그 상관관계를 구하면 이제 그 이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이니까 아무 시점이나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임의의 시점 t를 잡았을 때 그 t 플러스 얘가 t 플러스 k랑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PACF 펑션이 구해집니다. 네, 뭐 그렇고 여기 구하는 거 뭐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 노이즈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화이트 노이즈 뭔가 이렇게 삐뚤빠뚤 해가지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얘가 뭐 추세나 뭐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럼 화이트 노이즈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화이트 노이즈로 판단해서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럼 어떤 테스트가 있냐? 뭐 그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중요해가지고 넘겼어요. 그 뭐 하나 설명드리자면 그 뭐 이런 테스트 있습니다. 유명한 거 LJUNG 맞죠? 네, 뭐 이런 테스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를 어떻게 디컴포지션 할 거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다들 선형대수 들으셨잖아요. 그럼 선형대수 들어보시면 이제 대충 뭐 이런 벡터 있으면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약간 이런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리죠, 당연히. 어쨌든 그 이제 시계열이 있으면 이런 시계열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제 t 플러스 사인 t 플러스 화이트 노이즈예요. WT는 뭐 TK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쨌든 T 이 타임 인덱스입니다. 그 연속 시간 T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얘를 이제 연속 시간에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을 더하면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화이트 노이즈를 더하면 뭐 이런 애가 나오겠죠. 이런 애가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이런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러면 얘는 이런 경향성과 이런 주기성과 이런 랜덤성 이렇게 쪼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시계열을 이렇게 T라고 나와 있고 네, 결정론적 추세.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 랜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론적인 추세와 이렇게 랜덤적인 추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결정론적인 애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트렌드라고 해서 추세라고 할 수 있고 이 추세는 저희가 흔히 폴리노미얼로 근사가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얘를 폴리노미얼로 근사할 수 있고 이 주기성을 가진 건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랜덤적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 그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계절성,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세 가지, 그 랜덤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이제 네, 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시계열 예를 들어 뭐 주식을 한다고 쳐보면 사실 뭐 주식을 아무거나 뭐 삼성 산다고 해봐요. 안 좋네요. 어쨌든 7만 원이라고 해보면 삼성 7만 원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건 삼성이 7만 원인 게 아니라 삼성이 내일 7만 5천 원인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변동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네는 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변동이 궁금한데 일정하게 변하는 애가 궁금하지 않고 갑자기 얘가 뭐 매일 1%씩 오르다 갑자기 막 팍 5% 튀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에서 이런 결정론적인 부분들을 빼고 랜덤적인 부분을 모델링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랜덤적인 부분들을 뭐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남은 뭐 15분 지났는데 25분 정도 동안 배워볼 것 같아요. 네. 그거 전에 이제 이런 걸 분리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그것도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이제 뭐 평활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세션 끝나고 교재 한 네다섯 번 올려드릴 건데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계속 배워볼게요. 어, 저희가 아까 비트코인 봤을 때 XT 빼기 X 로그 씌웠지만 어쨌든 XT 빼기 하나 설명 빠뜨린 게 있네요. 그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약간 형태에 따라서 그 앞서 그려드린 이런 함수는 이제 시계 그 계절성이 사인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t가 커질수록 뭐 t가 커지더라도 이 시계열의 계절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뭐 대충 이런 그림 생각해 보시면 점점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크기는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모델은 이제 네, 아까 네, 그 트렌드와 시즈널과 이제 랜덤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더하는 이런 가번 모델이 있고 곱해지는 이런 승법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또 승법 모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어차피 로그 씌우면 더해지거든요. 로그 씌우면 어차피 더해져가지고 그 가번 모델이나 승법 모델이나 그게 그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분해법 뭐 알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다시 와서 차분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노테이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백시프트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냥 노테이션 우리들끼리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계열 아무거나 갖고 왔을 때 여기 앞에 B라는 걸 붙이면 우리는 이걸 XT-1로 알아먹기로 했다. 그냥 이건 약속인 거예요. 뭐 어떠한 정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인 거고. 그래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BK 뭐 XT면 우리가 뭐 그럼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뭐 BK-1에 XT-1이니까 쭉쭉쭉 하면 뭐 XT-K겠다. 뭐 이런 약속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이 차분이라는 건 1-B에 XT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XT 빼기 BXT는 XT-1인 거니까요. 그럴 건데, 그럼 노테이션 중에 이런 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1-BD의 XT랑 1-B의 D의 XT 이런 노테이션들이 왕왕 등장할 텐데, 이런 노테이션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앞서 방금 배웠잖아요. XT 빼기 그럼 XT-D인 거고, 얘는 그러면 XT에다가 XT-1을 한번 뺐는데, 그럼 얘를 ZT라고 새로 차분을 한 애를 이렇게 ZT라고 정의를 했는데 빼는 걸 차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뭐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해서 이렇게 D번 차분을 D번 한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간격을 D로 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격을 두는 걸 레그라고 하고요. 이렇게 차분을 몇 번 했는지는 오더라고 저희가 노테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 그래서 이렇게 차분을 잘 해가지고 어떤 뭐 화이트 노이즈나 그 스테이셔너리한 시계를 만들어서 변동성만 모델링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뭐 마음가짐이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노테이션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아, 그리고 이제 차분을 하면은 예를 들어 네, 차분을 하면은 이제 어 그러니까 이 차분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결정론적인 게 이제 추세와 시즈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즈널을 어떻게 없애고 추세를 어떻게 없앨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시즈널 차분이라고 예를 들어 뭐 한 달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뭐 하루 시계열 그 인덱스를 데이라고 두면은 이제 한 달이면 대충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T 뭐 XT에서 XT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즈널 차분화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추세를 없애는 건 뭐 그냥 이 차분 몇 번 진행하면 없어지는 뭐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뭐 좀 더 깊숙한 이론들이 있겠죠. 네, 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까지는 그냥 시계열 기본적인 프로퍼티들에서 들을 설명드렸고 이제 사실 오늘 뭘 알려드리려고 시계열을 갖고 왔냐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냥 MA랑 AR이랑 아르마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 다 넘길 거예요. 어차피 첫 주 발제자가 다 할 거라. 네. 그래서 넘길 건데 어쨌든 이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모델인데요. 이제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계열을 이렇게 모델링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뭐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라고 할 텐데 왜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냐라고 하면 이제 XT라는 게 이제 시계열이 쭉쭉 진행되면 이제 화이트 노이즈는 약간 오차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차 같은 애들이 계속 쌓일 텐데 이 여기서 오차라고 하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임의의 값들이 랜덤하게 쌓일 텐데 그럼 그 랜덤한 값들을 가중 평균한 거가 생기지 않았냐? 얘네가 합이 1은 아니지만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 얘네 뭔가 가중 평균한 거가 생기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뭐 무빙 에버리지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더 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계속 스테이셔너리를 강조 드렸는데 그럼 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은 스테이셔너리 하냐? 네, 우선 그리고 그 엡실론 t는 화이트 노이즈인데 우선 저희가 앞서 화이트 노이즈는 그 시간별로 공분산이 0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다르면. 네, 어쨌든 다시 그럼 여기다 익스펙테이션을 걸어보면 0, 0, 0, 0 되니까 그냥 얘만 남겠죠. 그리고 뭐 베리언스 걸어보면 얘는 뭐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각각. 그리고 공분산 없으니까 뭐 알아서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평균이랑 분산 상수고 그리고 그 뭐야 이 마지막 그 코베리언스 구할 거 있는데 구할 수 있는데 코베리언스 구해 보면 뒤에 나오는데 네, 이렇게 상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K에만 의존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얘는 항상 스테이셔너리하다. 그럼 우리는 뭔가 어떤 모델을 무빙 에버리지로 모델링하고 싶어지겠죠. 모델링만 할 수 있으면 항상 스테이셔너리니까요.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설명드릴게. 우선 네. 이 형태 한 3초만 지켜보세요. 뒤로 넘어갈 거니까. 네, 네, 눈에 잘 넣어두시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이거 방금 다 눈에 넣어두셨죠?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뭐 엡실론 이 자리에 뭔가 엡실론 t 넣고 t 마이너스 1 넣고 하면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걸 넣어보는 거예요. z라는 아예 지금 i보다는 그 i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타 z라는 함수에다가 죄송합니다. i가 1이 맞네요. 어쨌든 세타 z에다가 그러면 b라는 걸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백 오퍼레이터였나? 백 시프트 오퍼레이터 이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되고 얘는 b의 q 승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엡실론 t를 한번 곱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다시 엡실론 t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그럼 엡실론 t 마이너스 q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뭐야 이 MA 모델은 XT는 이 세타 베타 이 백시프트 오퍼레이터에다가 세타 t를 구한 이런 모델로 모델링이 될 수 있으면 MA라고 하는구나.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MA는 이렇게 모델링 될 수 있으면 항상 스테이셔너리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얘를 가질 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시점에서만 그냥 지 맘대로 튀는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 맘대로 튀는 값 Q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모델링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음 단계랑 네, 이런 얘랑 퓨어한 관계만 보면
예를 들어 t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xt가 뭐 엡실론 t 더하기 엡실론 t 마이너스 1 뭐 세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럼 얘가 지금 뭐 네,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럼 얘는 지금 얘랑 얘로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지금 뭐 x3이라고 하고 그럼 x6이 있으면 얘는 지금 여기서 쓰인 얘는 지금 그러면 대충 뭐 엡실론 뭐 5랑 엡실론 6으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그러면 이 전 값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네 차이가 지금 3인데 우리가 이 여기서 쓴 모델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 순수하게 관계가 없다 얘네는 네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이 ACF는 서서히 감소하고 그리고 PACF는 순수한 관계만 보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개로만 팍 튀는 값 두 개로만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니까 이 이상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질 거다 이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스트릭틀리하게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일 오프라고 하고요. 어떤 값에서 팍 하고 사라지는 것을 이제 네, 뭐, 네, 이런 것들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데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이제 컷오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팍 사라져도 돼요. 그런데 이제 테일오프는 t가 이제 뭐 크면 더 커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얘가 감소 함수처럼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A 모델에서의 프로퍼티. 이건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다. 결국 얘대 스테이셔너리다. 그리고 네, 패스할게요. 그리고 인버티빌리티 설명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방금 저희가 XT를 그 XT는 어 뭐였지? 어떤 함수였죠? 세타였나? 세타 B의 이제 엡실론 T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이 세타 B의 이 함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MA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네, 뒤에서도 몇 번 말할 거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초만 눈에 넣어두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오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얘가 xt가 엡실론에 대해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엡실론을 xt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A1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엡실론 t는 지금 이런 식으로 넘기면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엡실론 t-1은 xt-1에다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여기 넣어보면 또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쭉쭉쭉 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해봐요. 세타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 t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시 세타가 1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무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타의 이 지수가 계속 무한으로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위 모델이랑 아래 모델 중에 세타가 1보다 작으면 뭘 고르고 싶으실까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원섭씨 절대값 세타가 1보다 작으면 얘네 이 앞에 붙어 있는 지수가 무한으로 가는데 어떤 걸 고르고 싶어요? 예? 위에요? 그쵸? 그쵸?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구해지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MA 모델은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MA 모델 그 MAQ라고 하면은 우선 엡실론 T부터 엡실론 T-Q까지 전부 쓰는 걸 MAQ라고 하는데요. MAQ는 그럼 뭐 XT는 여기다가 뭐 어떤 개수들이 붙어서 나타날 텐데 그럼 이 표현 하에서 항상 엡실론 T는 이런 뭐 A1 XT, A2 XT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쭉 해서 항상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표현은 가능한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서 아까 원섭 이 형이 이제 말했듯이 이제 뭐 이걸 고르면 수렴을 하고 이걸 고르면 발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수가 안정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버티빌리티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개수가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XT뿐만 아니라 엡실론 T 또한 모델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예시를 보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이 모델을 사용했는데 네, 이런 모델을 사용했는데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세타 Z 아까 말한 MA 폴리노미얼이 지금 1 플러스 세타 Z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얘가 발산하지 않으려면 세타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MA1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타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얘의 근이 몇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1보다 커야 된다는 거랑 동치잖아요. 왜냐면 Z의 근은 지금 세타분의 1이니까. 이런 건데요. 그러면 Z가 지금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버티빌리티라는 건 이제 엡실론 t는 늘 MAQ에서 Q를 몇 Q로 잡든 늘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은 되는데 얘가 안정적이게 그러니까 파이라는 앞에 있는 계수가 발산하지 않으려면 이제 네, 발산하지 않고 이제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는 걸 이제 인버티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MA 모델이 인버티블 하다는 건 저희가 앞서 드린 이 MA 폴리노미얼이죠. 이 MA 폴리노미얼의 근이 뭐 Q개일 거 아니에요. Q의 당 함수니까 뭐 그 복소수 포함해서 Q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의 크기가 모두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 인버티빌리티 시어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MA 모델링을 이렇게 세타 B의 엡실론 T 이렇게 했는데 이 엡실론이라는 이 MA 폴리노미얼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우리는 이 MA 모델을 이제 인버티빌리티로 인버티블하게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인지는 이제 코스의 이 수준을 넘어선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MA 모델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AR 모델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뭔가 전에 방금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X 자리에 엡실론 아까는 MA에선 얘가 들어갔는데 이 엡실론이라는 애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XT-1로 된 거예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모델들은 이 팍 튀는 값들을 축에 모아서 모델링 한 거였는데 XT는 이전 아까 그 랜덤 워크에서처럼 XT 아까 랜덤 워크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값에서 한 발짝 아무렇게나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상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한 발짝 아무렇게나 지나간다. 그래서 전 상태로 재기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걸 이제 AR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얘가 이제 또 궁금한 건 얘가 스테이셔너리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이 뭐라 나와 있는데 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더빈 르브론 리커션 뭐 알고리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PACF인가? 그 오토 코릴레이션 오케이 PACF라는 걸 이렇게 그 노테이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상 시계열에서 T랑 T 플러스 K랑 사이에 이 뭐야 T랑 T 플러스 K 사이에 이 순수한 자기 상 아니 상관 순수한 상관계수는 이렇게 파이 KK라고 노테이션을 줬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PCAF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냐에 관한 걸 AR 모델에서 어떻게 다르게 모델링 할 수 있냐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더빈 르브론 뭐 리커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 이것도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읽어보다가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여기서 XT에서 이 지금 이 식에다가요 양쪽에 XT를 곱해 본 다음에 여기다가 XT를 곱한 다음에 뭐 엑스펙테이션을 취하면 어떤 세컨드 모멘트여서 뭐 분산처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가지고 아니 그 책의 수식들이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오늘 올려드린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알아두시면 알아두실 건 그냥 지금 이 감마 제로는 XT다. XT는 지금 감마 제로는 XT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얘로 계산할 일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율 워커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아마 1주차에서 다룰 거라 또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이제 저희가 AR 모델에서 이제 AR 모델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그럼 개수를 가지고 어떻게 뭐 개수를 어떻게 추정하고 아니면 상관계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저희 세션에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커저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저희가 그 MA 모델에서는 인버티빌리티로 이제 XT를 엡실론으로 모델링했고 그럼 엡실론을 XT로 나타냈었잖아요.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엡실론을 XT로 나타내는 걸 나타냈고 그게 어떻게 만족하면 그건데 이제 이번엔 XT를 엡실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 AR 상황에서는 아까랑 상황이 바뀌었죠. X랑 엡실론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얘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얘도 항상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앞에 개수가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수렴을 하냐 아니면 발산을 하냐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또 여기서 한번 하겠죠. 그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또 빼먹었네요. 그 앞에서 이제 그 MA 폴리노미얼을 설명드렸는데 AR 폴리노미얼도 있어요. 그래서 XT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여기 이거 또 보시면 뭔가 느낌이 여기 지금 BXT에 지금 BPXT 이런 식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지금 쓰는 이 AR 모델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델을 AR 모델이라고 하고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함수를 이제 뭐 1 마이너스 3 뭐 이런 애겠죠. Z P 뭐 이런 애를 이제 AR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방금 하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결국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 우리 앞에서 인버티빌리티 설명드릴 때 MA 폴리노미얼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면은 이제 얘가 인버티빌리티 하다고 인버티블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사실 얘랑 얘만 바뀐 거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 앞서 말씀드린 AR 폴리노미얼의 그 모든 근들이 이제 모든 근들의 값이 이제 그 크기가 1보다 크면 또 커주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주얼하면 뭐가 좋냐? 우선 첫 번째로는 XT 자체를 표현할 수가 있어지고요. 네, 있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좋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버티블 아까 설명드릴 때또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인버티블 설명드릴 때 그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인버티블을 하면 뭐가 좋냐 그래서 우선은 엡실론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XT는 뭐 엡실론 T 더하기 뭐 세타 엡실론 T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잖아요. 이때 이 엡실론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그 인버티블 하지 않으면 복수계로 추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크하게 추정이 돼서 이제 인버티블이 좋다. 뭐 커주얼도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이제 첫 주차 분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AR이랑 MA를 배웠어요. MA는 이제 엡실론으로 리니어하게 표현이 되면 MA였고 XT 그러니까 전 값들로 재기적으로 표현이 되면 AR이었는데 AR, MA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개 합친 거예요. 두 개 합치면 AR, MA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그렇다. 그냥 그렇다. ARMA는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다. 단순 무식하게 더한 거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전개하면 뭐 이게 만족하면 ARMA다.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뭐 그렇다. 여기까지. ARMA가 이거다. 그냥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라는 걸 이제 이것까지만 설명드릴 건데 이제 어 저희가 어떤 시계열이 있으면 얘를 지금 AR로 모델링 할까 아니면 MA로 모델링 할까 아니면 ARMA로 모델링 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시계열이 이렇게 생기면 모르겠는데 요따구로 생겼으면 얘를 어떠한 걸로도 모델링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게 저런 AR 모델 있잖아요. 커절을 만족하면 왜 좋냐면 커절을 만족하면 왜 좋냐면 커절이랑 동치가 뭐냐면 이 AR 모델이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게 그러니까 AR 모델이 스테이셔너리 한 거랑 그 AR 모델이 커절인 거랑 동치예요. 그래서 이제 AR 모델이 커절이면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우린 지금 스테이셔너리 한 걸 다루고 싶으니까 커절을 확인하면 좋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RMA 다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리마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뭐 차분 등을 사용해서 했는데 그러면 아리마는 뭐냐면 여기 이 아이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차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시계열이 있는데 얘를 지금 아르마로 모델을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차분을 통해서 스테이셔너리로 만들고 이 차분으로 만들어진 이 시계열을 ARMA로 모델링 하겠다. 이게 이제 아리마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하신 게 이제 궁금하실 만한 게 이제 그럼 계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랑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저 PDQ 그러니까 차분을 몇 번 하고 그리고 그몇 번째 전까지의 화이트 노이즈를 보며 뭐 XT-1부터 XT-P까지 몇 개를 사용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PDQ를 어떻게 구할 거냐랑 이제 네, 뭐 이렇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개수 추정인데요. 이 개수 추정은 이것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주차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더 디터미넌트가 있는데요. 이제 네, 오더 디터미넌트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AIC나 BIC라는 함수 우리 회귀 분석 들으면 배우잖아요. 변수 몇 개 쓸 건지 그거랑 똑같이 AIC, BIC 돌려서 그냥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측은 예측도 청취자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가 쓸 건 AR이랑 MA랑 AR, MA만 설명드리고 이걸 뒤에서 모델링 할 거라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엔 3시간이 걸린다. 여러분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계열을 배워봤고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배울 건데 한번 그 전에 10분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네, 딱 40분, 딱 40분 지났네요. 음. 예, 이제 본론인데요. 아니 뭐 시작하죠 그냥. 1분 됐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베이지와 베이지안 필터링 앤 스무딩 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뭐 이렇게 했어요. 저 다들 그거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좀 뭐랄까 좀 사람들 올 때까지 그냥 잡설 좀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수학적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좀 엄청 엄밀하게 다루는 교재를 처음에 했는데 모두 과제하러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계열도 섞고 좀 통계적으로 좀 얻어갈 만한 게 있는 교재로 바꿔서 시계열을 또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덜 엄밀한 교재여가지고 이제 그 미방을 설명을 하려다가 뺀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걸 몰라도 책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뭐냐? 우선 SSM이라고 부를게요. 발음이 안 좋아서 SSM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럼 스테이트랑 스페이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수리 통계학에서 뭐 베르누이 이런 거 하면은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뭐 노말에서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이제 모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상태라는 게 있으면 상태가 뭐 예를 들면 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재 나의 위치가를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내가 궁금한 걸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걸 상태라고 하면 이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만든 모델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그러니까 SSM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 애인이 있어요. 근데 애인이 의심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인이 있으면 이제 애인의 위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애인의 위치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애인의 위치를 저희는 뭘로 받아요? GPS 값으로 받죠. 그럼 GPS라는 관측값이 있을 거예요. 네, GPS랑 관측값이 있으면 근데 관측값은 GPS 값은 어디서 나와요? 애인의 위치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애인의 위치에서 나온 위치라는 이 관측값을 가지고 이 관측값으로 역으로 지금 애인의 현재 위치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에서도 Y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 모델을 모델링 했었잖아요. 실제로 어떨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관측값을 가지고 얘 실제 상태가 지금 어떨까 이런 걸 모델링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필터링이랑 스무딩이 있는데요. 뭐 필터링이라고 하면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인의 위치라고 계속 이 예시를 그냥 쭉 가져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애인의 5초 전의 위치 아니 뭐 대충 이런 걸로 합시다. 어제 애인 전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제 위치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 사람의 타임 로그를 보고 이 사람의 실제 위치가 어땠는지를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 그런 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측값을 통해 현재 상태를 추정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현재라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그 시점을 현재라고 정의하고요. 그러면 미래는 그 시점 이후겠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든 예시를 계속 들면 그럼 어제 애인의 위치가 있으면 이제 이 네, 그 밤이라고 합시다. 이 밤이라고 하면 이 밤 이전까지의 이 시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여친 애인의 이 위치를 추정하는 이 상태를 추정하는 걸 이제 저희는 필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터링이라는 건 추정하는 것을 이제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네, 뭔가 필터의 직관적인 의미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무딩이 뭐냐? 스무딩은 만약에 근데 이제 내 친구 애인이 이제 그 어제의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어제가 현재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어제 이후에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네, 어디인지 다 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추정이 한층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링에서는 그 그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추정했으면 이제 스무딩은 그 현재라는 시점 이후의 데이터까지 모두 사용해서 그 현재 시점의 상태를 추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데이터도 아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스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필터링이 그럼 결국 뭐냐? 베이지안 관점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위치라는 걸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분포 우리가 그 모수를 값이나 분포로 추정했던 것처럼 위치 또한 여기 있을 값이 뭐 몇 프로고 여기 있을 값이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분포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포로 표현하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베이지안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필터링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상태 자체를 어떤 상수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베이즈에서는 어떤 확률 분포로 보고 저희가 지난 베이즈에서 했던 것처럼 뭐 MAP 같은 걸 활용해서 네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그다음에 노테이션 기본적인 노테이션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그러면 어, 위치라는 그 아까 예시 계속 가져갈게요. 위치를 상태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리고 GPS 값을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관측값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태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에 관한 게 다이나믹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치라는 걸 계속 가져가면 이제 이제 현재 위치는 한 시간 전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이동한 위치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느 그 한 시간 전 위치에서 어느 정도를 따로 모델링 한 다음에 한 시간 전 위치와 어느 정도라는 이 두 가지 모델링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xt-1 시점 이전의 값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린 이걸 마코브 형식으로 마코브 모두 아시죠? 네, 마코브적인 이런 시퀀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 측정 값은 이제 현재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GPS 값은 현재의 내 위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XT를 기분하고 나오는 이런 모델을 가정한다. 좀 더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 상태를 모델링하는 모델, 상태를 마코브하게 모델링하는 이런 모델과 그리고 측정값, 그러니까 현재에 기반해서 나오는 이런 측정값을 모델링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확률 모델을 합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두 가지 노테이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에 대한 모델은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관측값에 대한 모델을 메저먼트 모델이라고 부를 거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들었던 예시처럼 우리는 그 어제 밤에 어디 있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럼 그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뭐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를 다 분포를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포를 업데이트를 계속 할 때마다 분포가 커져서 복잡해질 거고 또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걸 이제 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XT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X0부터 이것까지 하면 너무 데이터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 시점이 궁금하면 K 필터링은 이전까지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그 XK라는 상태에 대한 이 마지날로 나타내면 우리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간이 K에서 K 플러스 1로 바뀌어도 그럼 여기서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만 달아주면 되니까 여기서 모델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모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풀 포스테리어에서 이걸 쓰지 않고 필터링 디스트리뷰션과 스무딩 디스트리뷰션을 씁니다. 네. 뭐 스무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이후의 값도 사용하기 때문에 K가 T보다 큰 이 데이터까지 모두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 궁금한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베이지에서 Y1부터 YN까지 시작했나? 아, 네. 네. 그럼 Y1부터 YN까지가 있으면 우리가 모수의 분포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세타 기본 Y1부터 YN까지를 구했던 기억이 다들 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의 상태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했을 때 합리적이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XK라는 상태를 확률 분포로 썼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것의 확률 분포를 알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합리적이냐를 이 뭐야, probability 함수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필터링에서는 필터링 디스트리뷰션이고 스무딩에서는 스무딩 디스트리뷰션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델을 가지고 구할 거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레딕션인데 프레딕션 저희가 거의 다루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이걸 가지고 미래 시점을 예측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좀 잘 나타낸 건데 이제 현재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현재가 K라고 하면은 어 네, K라고 하면은 프레딕션은 요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여기를 예측하는 거고 필터링은 이 관측값을 전부 가지고 예측하는 것, 스무딩은 여기까지의 관측값을 가지고 그 미래의 관측값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여기를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제가 모수를 좀 예로 들긴 했는데 이 책에서는 모수를 상태랑은 다른 거라고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모델에 모수가 새로 추가가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모수 원래는 이것만 있었잖아요. 전식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있었는데 그 세타를 그냥 하나 추가로 기본에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수는 지금 뭐 우리가 추정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태처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모수는 모수로 따로 두겠다. 이런 거 그냥 노테이션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SSM을 다루기 전에 그 회귀 모델을 한번 보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회귀 모델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배치라고 하나? 어쨌든 이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그 회귀를 한 번 했던 거예요. 저희가 베이즈 할 때 데이터 N개 있으면 N개 한 번에 돌렸잖아요. N개 한 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세타가 있으면 세타 기분 베타죠? 뭐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서. 베타 뭔지 아시죠? 그 회귀 개수들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 그 베타 p까지 그 회귀 개수들이 있으면 이 베타의 프라이어를 구한 다음에 베타 기분 y1부터yn까지 이렇게 한 번에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베이지안 회귀 시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저희가 이건 이미 저희가 배운 거예요. 그 베이지안 회귀 시간에 그걸 이제 배치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선 그 회귀 개수를 세타라고 모델링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 세타랑 y y1부터 yn 기본 세타 이거 합쳐가지고 p 세타 기본 y1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대충 y1부터 y2 이 순서로 들어왔다고 하고 y1 들어오면 y1으로 한번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한 거랑 이렇게 업데이트한 거랑 사실 같은 데이터를 한 거니까 당연히 결과는 같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걸 우선 이렇게 재기적으로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수식이 좀 많긴 한데, 저희가 이미 다 배운 것들이라.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거랑, 네, 잠시, 네.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뭐 따로 없네. 어쨌든,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여기서 이 모델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여기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여기로 갔었잖아요. 저희 모두 그냥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건 거 모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 베이직 시간에 늘상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럼 모델링 이미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베이즈 회귀할 때도 이 모델은 이미 저희가 주어진 걸로 뭐 노말이면 노말 그 바이노미알이면 바이노미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걸로 판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 주어진 모델이고 그럼 우리가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얘네 곱해가지고 그냥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업데이트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또 다 수식이긴 한데 저희 이미 배운 거거든요. 얘 정밀도고 더해지면 정밀도죠. 그 다음에 그거 역수하면 뭐야? 씨, 여기죠. 네, 정밀도인데 더하면 다시 정밀도고 이 역수 취하면 분산이었죠. 그랬잖아요, 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항상 가중 평균으로 그 평균이 업데이트 되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 노테이션만 바뀌었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스텝마다 일시적으로 도입한 변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변수는 아니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건데 그냥 이런 변수를 도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 실제 식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써놨냐는 뒤에서 다른 모델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써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한 번에 한 거랑 재기적으로 한 거랑 뭐 차이가 없다 결국엔.
이것도 네 뭐 세타라고 하면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있을 텐데 얘도 차이가 없다. 분산도 수렴한다. 이건데 우선 첫 번째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 모델링을 콘스탄트 모델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세타를 변하는 값으로 두지 않고 p 세타로 프라이어로 둔 다음에 그냥 데이터를 하나씩 계속 넣어줬어요. 예를 들어 p 세 t마다 뭐 p 세타 t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의 p 세타라고 둔 다음에 아, 피세타라고 둔 다음에 그냥 모델링을 진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간사님들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인텔 간사님께서 그 MLE로 하나, MAP로 하나 표본수가 커지면 결국 수렴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진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결국 그럼 결국 고정된 모수를 사용한 모델로 어쨌든 베이지에서 이런 컨스턴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 고정된 모수를 사용한 모델로 거의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위치나 뭐, 뭐 주파수 뭐 이런 것들 시간에 따라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단순히 컨스턴트 모델로는 회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드리프트 모델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수식이 좀 많긴 한데 굉장히 뜯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앞서 SSM 설명드릴 때 메저먼트 모델이랑 다이나믹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이제 구하고 싶은 게 필터링 디스트리뷰션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할게요. 미저먼트 모델이 있고 다이나믹 모델이 있다. 우리가 이건 이미 모델링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K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현재의 위치가 현재의 저 세타 K라는 애가 타당하냐를 확률 분포로 얻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아까 전이랑 달라진 점은 세타를 이러한 랜덤워크 모델로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는 세타가 어떠한 하나의 직선 같은 걸로 수렴을 했었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회귀 직선. 그러니까 이제 세타 1, 세타 2가 어떤 하나의 콘스턴트로 거의 수렴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ML이나 MAP나 비슷하니까요. 그랬는데 여기선 이번엔 랜덤워크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을 한번 할 때마다 세타가 지 마음대로 한 번씩 바뀌잖아요. 왜냐면 랜덤워크는 여기 Q는 화이트 노이즈겠죠, 당연히. 0, 시그마 제곱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바뀔 텐데 여기서는 그럼 노말로 한번 모델을 하겠습니다. 노말로 모델을 하고 분포를 그냥 화이트 노이즈인데 노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화이트 노이즈는 그 시간별로 공분산이 0인 그러한 시계열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수는 그러면 시간별로 한 번씩 지 맘대로 시간 한 번 관찰할 때마다 지 맘대로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저희가 모델을 바꿨어요. 그냥 이거 받아들이신 후에 한번 다시 회귀를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셨으려나? 이제 앞서 이제 왜 자꾸 하나씩 빠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회귀 모델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이제 YK를 여기 HK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 원이랑 X 한 다음에 이렇게 모수 세타 원 세타 투 하잖아요. 거품. 맞네. 네, 어쨌든 이거예요. 그냥 HK 이거거든요. HK 이거라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HK가 그냥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냥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모델링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이랑 바뀐 거는 없다. 전이랑 바뀐 거는 그냥 이 세타라는 모델이 컨스탄트 모델에서 랜덤워크 모델로 바뀌었다. 이거 하나거든요. 전 여기까지는 받아들여 주시고 계속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린 이걸 알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K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K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도 맞으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항상 참이다. 이런 거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걸 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걸 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이 필터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보이면 임의의 K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하다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서론이 길었고요.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우선 이걸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이라이트 한번 칠게요. 이걸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왜인지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직전의 상태를 알 때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관측값이랑 상관이 없다 이런 건데요. 약간 그냥 비유를 굳이 들자면 이제 내가 이 위치에서 한 발짝 움직였을 때 이게
내가 내 GPS 값이랑 뭔 상관이냐? 약간 이렇게 비유긴 한데 약간 틀린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현재 과거의 상태를 할 때 현재의 상태는 그 과거의 데이터랑 독립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광펜 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미 알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여기까지 아네. 다시 알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좀 더 이 자리에 이거 넣어보시면 이 자리에 이거 넣어보시면 그냥 그 우리 늘상 하던 그 조건부 그 쪼개기 그거거든요. 그냥 조건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보시면 이거 저희가 이미 모델링 한 거죠. 저희가 이미 모델링 한 거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저희가 안다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적분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사실 적분 안 해도 저희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포를 할 수 있으면 그냥 얘는 아는 거다 이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도 알게 됐네요. 우리가 아는 걸로. 그쵸? 왜냐면 네, 그쵸. 뭐 그냥 이게 여기 있는 거고 여러 번 반복할게요. 혹시 적어도 한 분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x, y라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px 구하고 싶으면 y에 대해서 적분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타 k 기분 얘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 적분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할 수 있다면 적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이거 적분하면 이것까지 할 수 있죠. 뭐 적분이 안 된다면 MCMC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알아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아까 노말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표현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저희가 안다고 해봅시다. 저희가 아는 걸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걸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아는 게 지금 1번이 이거고, 아직 안 쓴 게 메저먼트 모델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또 조건부 쪼개기로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방금 아는 걸로 다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희 처음에 모델링한 모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간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 저희가 상태 기분 과거의 데이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지적으로 얘가 타당한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봤더니 결국 얘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뭐 중간 과정들은 뭐 복습하실 때 복습하시겠죠? 네, 복습하실 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얘 업데이트 모델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네, 그럼 다시 살펴보면 이제 얘는 리커시브 모델이랑 그러니까 재기적 모델이랑 드리프트 모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랑 그 이 노테이션 차이 빼고는 이 위에 K-1이 위에 마이너스 같다는 거 빼고는 지금 어떤 모델링의 차이도 없거든요. 보시면 지금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거 보이시죠? 생긴 게 너무 똑같은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회귀를 하나 저렇게 회귀를 하나 지금 모수 모델 하나 바꿨는데 무슨 차이가 생기냐? 라고 하시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PK가 우리가 그 베이즈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어떠한 특정한 값을 수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ML이랑 차이가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모델의 그 랜덤 워크이기 때문에 그 화이트 노이즈를 추가로 한 번씩 더해줬어요. 매 관측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 PK-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무한히 작아지는데 여기서는 PK-1에 늘 항상 추가 더해지기 때문에 모델이 분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랜덤하게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기적인 모델에서 드리프트로 그 모수 모델을 한번 변경을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생긴다. 수렴을 하지 않고 랜덤성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얘랑 SSM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걸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또 환상의 똥꼬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는 잠시 그 앞서는 이제 이런 HK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TK면 이제 시간이 커질수록 TK라는 값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HK 세타 K를 결국 모델링하는 세타 K라는 상태가 적절한지를 모델링하는 거니까 그럼 HK 세타 K도 당연히 똑같은 분포겠죠. 이게 궁금한 거였는데 그러면 TK가 무한으로 가버리면 세타 K는 0으로 가겠죠, 거의. 세타 K는 거의 0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게 이
이 모델이 너무 불안정해지지 않냐? 왜냐하면 세타 K가 점점 0으로 가기 때문에 네, T가 커질수록 불안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K에서 이 K를 이 TK 말고 TK 빼기 TK 마이너스 1로 그냥 관측 시간 이 상대 시간 절대 시간에서 상대 시간으로 모델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합니다. 네, 모두 힘드실 거 아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 몇 가지 살펴보고 갑시다. 또 받아들여 봅시다. 우선 이런 노테이션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K라는 상태에서 XK-이라는 상태에서 XK라는 상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약간 TK가 충분히 작다고 하면은 이렇게 근사할 수 있잖아요. 아, 잠시 K-. 그러니까 그, 그중 약간 이런 거잖아요. T 충분히 작으면 여기서 직선 그린 거랑 달라나.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모두 알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상태가 변한 걸 이제 충분히 시간 텀을 짧게 잡으면 그 점을 미분한 거에 시간을 곱한 걸로 모델링 할 수 있겠구나. 모두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부탁해요. 이제는 그렇고 여기 하나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 x 점 박은 거 이거 이제 미분한 거 이거 그냥 노테이션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모델을 또 새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우선 씨, 그러니까 모델을 이번에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상태니까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위치를 모델링 하려면 또 필요한 게 속도가 필요할 수 있고 가속도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는 거의 그냥 미분값을 다룰 건데 그냥 그 위치를 예로 들면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 흔히는 저희가 미분한 값을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위치 속도라는 그 예시를 들게요. 근데 속도를 위치의 미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모델을 해보면 현재 위치는 전 위치에다가 전 위치에다가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가 미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양을 더한 다음에 오차를 약간 더하면 현재 위치를 모델링 할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xk-1 플러스 뭐 그 화이트 노이즈 WT라고 하겠습니다. WT를 저희가 랜덤 워크라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전 위치에서 변환 값에다가 그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거다. 그리고 속도에다가 그 시간 텀을 더한 거다. 아니, 곱한 거다. 그리고 이제 속도는 전 속도에다가 어떠한 그 랜덤워크 그 화이트 노이즈한 방향으로 조금 변한 거다.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측정 값은 GPS의 오차나 이런 걸로 네, 측정 모델에도 이렇게 오차를 넣어주잖아요. 측정 모델에 오차를 넣어주는 건 알겠다. 뭐 회계에서도 YK라는 모델에 그 오차를 넣어주지 않냐 이런데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직접 모델링 하는 건데 이 역학 모델은 왜 여기다가 확률 분포를 넣어주냐? 첫 번째로 저희가 베이즈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베이즈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률 분포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 현재 위치가 제 현재 속도가 뭐 시속 2km라고 해도 뭐 바람이나 아니면 뭐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델링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모델링하기 위해 이 역학 모델에도 그 불확실성을 넣어주기 위해 확률 분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다시 지금의 속도는 과거 속도에다가 어떠한 변화를 좀 준 거 아닐까? 뭐 가속도 나중엔 가속도까지 가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변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x1k 그러니까 k라는 시점에 저희 위치와 k라는 시점에 저희 속도는 이제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x1k-1에 x2k-1랑 곱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 보시면 제 새로운 위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현재 위치에다가 과거 위치 더한 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굳이 계산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 그리고 아래 모델은 이제 YK는 이제 그 현재 위치에다가 GPS 생각해 보시면 현재 위치에다가
그 측정 오차 조금 낀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 오차, 그러니까 현재 위치인 x1, k 플러스 rk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1,0에다가 x1 k-1을 곱할 수 있게 여기 hk를 1,0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모델링을 한 후에 필터링, 네, 모델링을 완료했으면 이걸로 필터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선 알아두실 건 현재 이제 모델이 다이나믹 모델은 이거고 메저먼트 모델은 이거다. 그리고 왜 노말이냐면 우리가 이 화이트 노이즈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 모델인데 이 화이트 노이즈를 그 노말로 뒀다. 그래서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노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또 모델을 해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식을 지향하고자 했는데 이 내용이 수식을 지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지금 x1 기분 px1에 xk에 k-를 알고 py의 k에 XK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드리프트 모델에서 한 거랑 똑같거든요. 아까 드리프트 모델의 세타를 그냥 X로 바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 안다고 가정하고 이거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까 그냥 곱해서 구했죠. 아까 그 드리프트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한 거였잖아요. 위에 거 적분했고 그 다음에 이거 적분했으니까 네, 이거 적분했고 그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곱한다. 끝. 아까 그 드리프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XK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네. 이제 이렇게 상태로 모델링을 했을 때 이렇게 그 클로즈드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메저먼트 모델이랑 다이나믹 모델을 모델링한 후에 네, 이 모델링을 잘 하면 우리가 이 필터링 디스트리뷰션을 잘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걸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방금 드린 설명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또 1주차 분들이 다시 하실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SSM의 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이 좀 많이 길었는데 SSM이 뭐냐? SSM이 뭐냐? 우선 다이나믹 모델과 SSM은 다이나믹 모델과 이 매저먼트 모델 이 두 개를 합쳐서 SSM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렇고 이 뭐 XK들이 있어야 할 뭐 조건들입니다. 그냥 뭐 얘네들이 벡터고 이렇다. 그냥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퍼티들. 아까 제가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직전의 값이 주어졌을 때 제가 직전의 값이 주어졌으면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데이터와 독립이다. 아까 드리프트 모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거 겁나 길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아래랑 위에랑 그냥 K를 K-1로 바꿔서 넣은 거라 그냥 이것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XK 기분 XK-1은 딴 게 기분 돼도 늘 이렇게 모델링 된다.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 뭐 어떤 변수를 새로 집어넣든 간에 그냥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 어차피 이거 다 독립이라 사라지고 이걸 이렇게 모델링 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좋아요. 거의 끝났고요. 이제 15페이지가 남았네요. 어쨌든 그럼 이제 이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 그러면 그중에 선형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XK에 대한 다이나믹 모델과 YK에 대한 메저먼트 모델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선형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뭐냐? XK라는 게 어떤 이거 지금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면 지금 전 거에 대해서 선형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XK가 이전 값들의 선형으로 표현이 되고 직전 값의 선형으로 표현이 되고 거기다가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 이러한 다이나믹 모델과 그리고 YK 이 메저먼트 모델이 현재 상태를 리니어하게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리니어하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RK가 이제 화이트 노이즈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리니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는 QK-이가 이 RK라는 이 오차 모델이 가우시안 모델 그러니까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얘를 리니어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계속 그 겁나 뭐 했던 것처럼 뭐 받아들이고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결국 이렇게 해가 구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미 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시기 많은데 이거 이미 한 거예요. 그 저희가 아까 방금 뭐 받아들이고 뭐 접근하고 한 거에서 한 건데 결국 그럼 칼만 필터를 저희가 계속 말해왔는데 그럼 칼만 필터가 뭐냐? 필터는 추정이고 그럼 칼만 필터는 어떤 추정을 하는 거겠다. 그럼 칼만 필터는 뭐냐? 우리가 그러면 궁금했던 게 이 XK 기분 Y1부터 필터링이니까 과거까지의 데이터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였는데 필터링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분포로 항상 그 우리가 그 리니얼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면 이렇게 노말 분포로 항상 해가 존재한다. 라는 걸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칼만 필터입니다. 저희 아까 그냥 뭐 겁나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분포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노말을 따른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냥 그냥 이거 한 거거든요. 이거 그냥 말로 풀어 쓴 거라. 그러니까 늘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리니얼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면 이렇게 노말로 닫힌 해가 존재한다. 이 분포에 대한 닫힌 해가 존재한다가 이제 칼만 필터에서 하는 말이에요. 네, 이거 여기까지. 이제 수식은 모두 끝났어요. 오? 네. 어, 네네.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리니어 가우시안 설명하고 설명하면 너무 좀, 좀 머리 아프실까 봐. 예시를 하면서 뒤에는 그냥 뭉뚱그린 것. 네, 전부 저희 아까 막 델타 T부터 나온 이유가 다 그 리니얼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고요. 그럼 이제 Q&A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여기서 얘가 뭔 말이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대충 써왔는데 이제 T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게 계속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알 때 현재 상태에 대한 그 확률 분포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그러니까 리니어가 아니든 가우시안이 아니든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칼만 필터 마냥 닫히는 형태로 해가 존재하냐?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논리니얼 상황과 뭐 논가우시안 상황 그리고 논리니얼 논가우시안 상황 등등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희 베이즈 배울 때 적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만들 때 MCMC를 어떻게 또 사용하냐 이런 걸 또 파티클 필터 이런 걸로 배울 거고요. 뭐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의문이 드시면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계열이랑 뭔 상관이냐? 이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AR 모델 다시 한번 갖고 와볼까요? AR 모델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XK랑 HK 이렇게 모델링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거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위에 XK 부분에 그 오차만 없다지 지금 겁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저희 다룰 AR은 TVAR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애로 모델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앞서 여기 있는 이 여기 붙어 있는 애를 랜덤워크로 모델링을 하면 가우시안 랜덤워크로 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이 XK에 Q를 붙일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계열을 상태 공간 모델 위에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계열이랑 이 상태 공간 모델을 섞어서 사용할 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간은 연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연속이다. 근데 왜 자꾸 K랑 K-만 말하냐. 그래서 이제 또 할 말이 많은데요. 아, 이제 저희가 브라우니안 모션을 배울 거예요. 이제 참 몇 분이죠? 30분. 10분 안에 10분 동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걸 배울 건데 아마 수학과 확률 과정론 뭐 수학과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통계 확률 과정론이나 이런 거 배우시면 나올 거예요. 뭐 전기기수 분들은 이미 배웠으니까 아실 테고 이제 신입 기수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네, 이제 베이지안 확률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확률 과정이 뭐냐? 시계열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시계열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얘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예요. 근데 시계열에서는 그 시퀀스의 인덱스가 타임이었고 여기서는 그 시퀀스의 인덱스가 타임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인덱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계열이 이제 확률 과정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과정은 그냥 랜덤 베리어블들 시퀀스고 이거의 인덱스가 어떠한 인덱스 스페이스에 있는 걸 그냥 확률 과정이라고 한다. 네,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확률 과정이고요. 그냥 그 편하게 시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다룰 인덱스 스페이스가 다 타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룰 타임의 네, 인덱스 스페이스가 타임인데 컨티뉴어스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룰 건데요. 봐봅시다. 어, 음, 네. 그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 뭔가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그 어릴 때 막 목욕하면서 막 그 오리 튜브 같은 거 띄워놓고 놀잖아요. 근데 오리 튜브 궤적 예측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난 이 오리 튜브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거 정확히 예측한 사람 없거든요. 네, 그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꽃가루를 던져놨더니 던질 때마다 이상하게 움직여요. 맨날 같은 데에 던졌는데 던질 때마다 움직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얘 궤적은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속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노미얼이랑 이런 걸로 근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 행님이 이런 걸 만족하면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이다라고 이제 멋지게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를 찾아봤더니 이제 네, 이걸 이제 멋지게 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얘를 우리가 BT라고 할 텐데 얘는 아니죠. BT라는 애의 확률 분포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 과정. 그러니까 얘 시계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B1 연속이긴 한데 뭐 연속을 디스크리트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한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BT라는 건 이제 T 시점의 위치인 거예요. BT는 T 시점의 위치인 거고 그거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T가 결정됐잖아요. 지금 T 시점이니까. 그럼 T 시점의 확률 분포가 이거다.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거 노말이잖아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노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BT라는 거. 그러니까 T 시점에 어떤 의 위치라는 위치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네. 그 꽃가루라고 할게요. 꽃가루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그 꽃가루는 T 시점에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진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좀 설명이 막막한데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인데 이제 미분을 자, 다시 죄송합니다. 약간 절었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그러니까 모든 시점에서의 값이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시간인데 이거 움직이는 건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약간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뤄보신 함수 중에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안 되는 함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이 안 되거든요. 뭐 와이어스트라우스 함수나 이런 거뭐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왜냐면 이제, 네, 어쨌든, 왜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 그래서 정확히 뭐냐, 정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원점을 0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원점이 0이고, 그 다음에, 얘 움직임을 이제 쭉 보다가, 딱 t 시간이 흘렀을 때, t 시점에서 봤을 때, 얘의 위치 분포가 이제 0, t라는, 뭐 지금은 뭐 얘가 벡터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걸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뭐야. 스칼라라 그러나? 이 뭐라 그러죠? 1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다시 얘가 원점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t 시간 동안 관측했을 때얘 t 시점에 얘의 확률 분포가 노말 0, t를 따르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확률 분포가 이거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T 시간만큼 관측한 거잖아요. 그렇죠? T 시간만큼 관측했을 때 얘 시각이 얼마인가와 상관없이 시간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가 0, t였잖아요. 분산이 t에 의존하는데 얘 얘가 얘가 이제 시각이 얼마든 간에 우리가 관찰한 시간에만 이 움직임이 의존한다. 이거 세 번째 조건.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이 지금 보시면 Q 빼기 R이랑 Q 빼기 R 빼기 Q네요. R 빼기 Q랑 T 빼기 S랑 시간적으로 안 겹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얘네가 독립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겹치면 얘는 움직임이 독립이며, 네 번째 조건. 그리고 마지막 조건, 움직임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궤적이 연속일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얘가 움직임이 얘 그 궤적 이 BT의 이 T의 이 플러스를 그렸을 때 얘가 연속이면 확률 1로 그러니까 네 확률 1로 연속이면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BTK 빼기 BTK 빼기 BTK 마이너스 1이 그냥 N 0, TK 빼기 TK 마이너스 따른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브라우니안 모션은 이제 시간 이 컨티뉴어스한 시간이 각각 모든 시간에 대해서 랜덤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 디스크리트한 걸 볼 거니까 이렇게 뺐을 때 이거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하에 그렇고 뭐 질문 아니죠. 뭐 그럼 딱히 또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이거 한 3초 보세요. 다시 3초 봐보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BT라는 애가 지금 우리가 어떤 꽃잎의 움직임을 T초 동안 관측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 위치에 대한 분포가 0,t다. 아니 그 n 0,t다. 왜냐면 관측할수록 지 마음대로 움직일 테니까 그 오차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쌓이니까 그게 분산이 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룰 모델 중에 분산이 T가 아닌 모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선 브라우니안 모션의 정의는 이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제 우선 BT가 첫 번째로 미분이 안 되거든요. BT가 미분이 안 되는 게 BT가 결국 이제 T 뭐 한 100초 지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100초 동안 플랫이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랫이 이렇게 쌓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누가 와도 미분 안 될까 생기긴 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그 T 플러스 H 빼기 BT 하면 뭐예요? 세현 씨 뭐죠? 뭐 따르죠? 네. 그죠. N 0, H 따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미분할 때 여기 뭘로 나눠요? 미, 민준 씨 H로 나누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나누면 얘 어떻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H 0으로 보내면 무한으로 갈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 결국 모든 점에서 얘 무한으로 가면 얘 발산하거든요. H 0으로 가면 얘 발산하거든요. 모든 점에서 결국 얘는 미분이 안 되는 그런 함수예요. 모든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함수인데, 네, 그런 함수인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분을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린 적분했을 거니까 미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충 B를 미분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선 쳐봅시다. 친 다음에 얘를 어차피 이제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얘 B2 빼기 그냥 B1을 쓰면 되니까 그냥 계속 미분했다고 치고 써요. 그냥 계속 미분했다고 치고 쓰자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테이션만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봅시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 길었어요. 그럼 네 시간 연속이 아니냐? 오케이. 연속인 모델은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리니어 가우시안 뭐시기 모델에서 그리고 WT가 여기서 얘가 그거예요. BT를 미분했다고 친 애가 이거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다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아까 그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이제 x, xk x 빼기 k 마이너스 1이고 시간 굉장히 충분히 작게 잡으면 에다가 x 미분하고 곱한 거 아니냐. 우리 이거 전에 했었잖아요. 이거요. 이거 할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타임 인터벌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타임 인터벌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 이거랑 똑같지 않냐? 아까 그 우리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쓸 건데 타임 인터벌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이 tk-1부터 tk에 있는 값은 이 xtk-1이랑 차이가 안 날 것이다를 우선 첫 번째로 가정을 한 다음에 네 그러면 지금 네, 그 상태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타임 인터벌을 충분히 작게 잡았다고 가정한 다음에 이제 얘를 적분해 보는 거예요. 얘를 적분하면 얘는 이미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선 얘 먼저 봅시다. 얘 상수니까 그냥 적분하면은 이만큼 여기가 이제 델타 tk-1이잖아요. 요만큼 곱해지겠다. 요만큼이 된다 얘는. 첫 번째로 얘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리 얘 베이즈 그 브라우니안 미분했다고 쳤으니까 이거 되지 않냐? 그죠? 앞에 L 붙어야겠네. 잠시만. L 붙어야겠죠. L 붙여서 얘 미분했다고 쳤으니까 적분하면 그냥 얘 되지 않냐?
그죠? 그리고 얘 미분하면 이거 빼기 이거 되지 않냐? 아니 적분하면 이거 빼기 이거 되지 않냐? 그럼 이거 이렇게 펼쳐보면 어라라 아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 시간을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쪼개서 쓸 수가 있다. 충분히 타임 인터벌을 작게 잡는다면 이거요. 이제 뭐 충분히의 기준은 뭐 충분히의 기준은 뭐 이론적으로 잘 보장된 기준이 있겠죠. 그냥 그거 쓸 테고요, 책에선. 그리고 이제 뭐 우선 첫 번째로 리니어만 봤는데 그 리니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논가우시안인 상황은 제가 아직 많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논리니어만 설명을 드리면 논리니어는 이제 얘가 지금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 그냥 얘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 그냥 함수 안에 넣었다고 치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리니어인 상황에서도 어, 연속인 시간을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요. 네, 모든 Q&A가 끝났나?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따뜻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겐 이유가 있다. 우리에겐 이유가 있다. 우리는 타임 시리즈도 모르고 이 확률 과정도 모르고 베이지엄 필터링 스무딩도 모르고 ODE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책을 5권 올려줄 거다. 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션 들으시면서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거 이제 방학 동안 방학이래 휴회 기간 동안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 PPT에 있는 중에 이해가 안 가신 그러니까 제가 그 유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늘 PPT에 있는 내용 중에 모르신 내용이 있으면 공부하고 오셔라 해서 오늘 책을 5권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술 그 과정 아니 그 학술 OT니까 이제 어떻게 대충 진행될 건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4주만 하진 않을 건데 우선 크게 4가지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한 부분인데 어차피 2주 뒤면 까먹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유기한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그 첫 주차 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다룬 거에서 그냥 여기서 시계열 아까 제가 유기한 부분만 좀 더해진다 해서 그냥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SMC가 제가 아까 말한 그 MCMC 써가지고 어떻게 필터링을 만들 거냐 이거고 이제 TVAR 제가 방금 TVAR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개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그거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이거 그 다음 이렇게 한 뭉탱이 그 다음에 이거 믹스처 모델인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대충 테슬라랑 엔비디아 있으면 얘네 대충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시계열들이 있어요. 묶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이걸 상태 공간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VAR이랑 바르마 모델 이거 이제 원래 X가 지금까지는 R1에 있었는데 얘 벡터 공간 그러니까 RN으로 보내겠다. 그럴 때 우리가 모델링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근데 뭐 이거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VAR이 이제 변수가 여러 개니까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이거 모두 개강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굿굿.